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리가캠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2025년 9월 5일, 바로 어제죠. 어제 마감된 주가와 관련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이 기업의 가능성, 또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당신이 주신 자료 안에 보니까 리가캠바이오의 핵심 사업인 ADC 기술부터 해서 최근에 최대 주주가 된 오리온의 영향, 또 재무 상태,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 그리고 최근 주가 움직임이랑 시장 뉴스까지 정말 알찬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을 잘 엮어서 당신께서 리가캠바이오에 대한 어떤 균형을 잡힌 시각, 특히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럼 리가캠바이오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기술력으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그것부터 짚어보죠. 2006년에 설립된 바이오텍이고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결합체 신약 개발에 특화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DC, 이게 요즘 항암제 분야에서는 뭐랄까 가장 뜨거운 기술 중 하나죠. 쉽게 말하면 암세포를 찾아가는 유도 미사일, 즉 항체에다가 강력한 폭탄, 약물을 장착해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도 미사일처럼요? 네네. 리가캠 바이오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컨주얼이라는 독자적인 ADC 플랫폼 기술에 있어요.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항체랑 약물을 연결하는 그 방식이 아주 안정적이어서요. 약물이 혈액 속에서 미리 떨어져 나가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부작용을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세포에 딱 도달했을 때만 약효를 제대로 발휘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어떻게 보면 암 치료에 아주 오랜 숙제를 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한다니. 와, 정말 매력적인 기술이네요.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이 컨주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2, 3년 안에 무려 20개나 되는 신약 후보 물질을 실제 사람에게 투여하는 단계, 그러니까 본임상 단계에 진입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요. 근데 솔직히 20개는 좀 과감하다 못해 자칫하면 역량이 너무 분산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20개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 분명히 엄청난 도전이죠. 자칫 잘못하면 집중력을 잃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요? 네, 바로 2024년이죠. 제과 기업으로 잘 알려진 오리온이 5,485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25.37%를 확보했어요. 그러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거죠. 오리온의 등장이군요. 제과회사가 바이오 기업 최대 주주가 된 것도 참 흥미롭네요. 그렇죠. 이 인수를 통해서 리가캠바이오가 약 7천억 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7천억이요? 와. 말씀하신 대로 자원 배분이나 집중의 문제는 앞으로 경영진이 풀어야 할 숙제겠지만 일단 총알은 두둑하게 확보한 셈이죠. 그리고 영국 ADC 기업인 익수다 테라퓨틱스, 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도 단순히 투자 개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ADC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좀 더 공고히 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됩니다. 익수다 역시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보면 리가캠바이오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회사에 파는 거,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넘어서요. 2030년경에는 자체 개발한 신약의 허가를 직접 FDA 같은 규제기관에 제출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와, 직접 허가 신청까지요? 네, 이건 단순한 바이오텍이 아니라 자체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7천억 원 현금 확보의 자체 신약 개발 목표라. 이야, 정말 스케일이 커졌네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만큼 R&D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한 326억 원인데 영업 손실이 160억 원이나 돼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손실폭도 더 커졌고요. 2024년 연간 실적도 보니까 매출은 1,200억 원 넘는데 영업 손실이 200억 원대네요.
어휴, 기술 이전 수입이 들어와도 연구개발비가 워낙 크니까 이거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네, 정확합니다. 현재 재무제표만 딱 보면 대규모 R&D 투자로 인한 영업손실 구조가 아주 뚜렷해요. 실제로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 유동부채가 1,171억 원인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344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차이가 크네요. 네, 이 점은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려스러웠던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그 오리온 변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리온 투자로 확보한 그 7천억 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이 이런 단기 유동성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주는 거죠. 아, 그 돈으로 일단 버틸 수 있다. 그렇죠. 즉, 현재의 적자는 미래의 대박을 위한 계획된 투자다. 일종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이 막대한 자금이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현재 손실은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인데 그럼 투자 지표들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주가 수익 배수, PER을 보니까 자료마다 뭐 483배, 230배,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천차만별이고요. 주가 순자산 배수, PBR은 6.5배에서 9.8배 사이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0.3%에서 4.3% 정도로 아직은 좀 미미하고요. 아니, PBR이 이렇게 높다는 건 현재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뭐 6배에서 10배 가까이 비싸게 거래된다는 의미잖아요.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 가격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바이오 기업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익이나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거의 압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죠. 기대감이요. 네, 높은 PER과 PBR은 리가켄바이오의 그 ADC 기술과 파이프라인이 성공했을 때 얻게 될 미래의 막대한 수익, 거기에 대한 시장의 베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가치 대비 높은 가격은 미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에 붙어 있는 것이죠. 아하, 프리미엄. 물론 이 기대가 만약에 꺾이면 주가 변동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리고 낮은 ROE는 당연히 현재 이익 창출보다는 R&D 재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따라서 리가켄바이오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이 숫자들의 얼매이기보다는 그 컨주얼 기술의 경쟁 우위가 계속 유지되는지, 또 LCB84 같은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잘 나오는지, 추가적인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이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주주들은 누굴까요? 오리온 말고 또 주목할 만한 주주 변화는 없었나요?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공시를 통해서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기 투자 기관이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지분 5.02%를 확보하면서 주요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 국민연금이요? 네. 국민연금 같은 이런 대형 기관 투자자가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리가켄바이오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국민연금의 등장은 확실히 무게감이 있네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리가켄바이오를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키워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보나요? 단연코 ADC 신약 개발 선도 기업이라는 테마가 가장 강력합니다. 주가는 얀센과의 그 조단위 디수리전 계약 같은 그런 낭보나 아니면 LCB84 같은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 발표 이런 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LCB84요. 그게 뭐죠? LCB84는 추롭2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ADC인데요. 이 추롭2가 여러 종류의 암, 특히 치료가 좀 어려운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데서 많이 발현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아, 그렇군요. 기대가 큰 파이프라인이군요. 네. 그 외에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 변화라든지 오리온 그룹에 편입되면서 재무 안정성이 강화되고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드렸던 그 막대한 R&D 투자 자체가 장기 성장 잠재력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좀 더 보면 독자적인 콘주얼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LCB84 외에도 여러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권,
자료 기준 8위라는 점, 그리고 얀센이나 오노약품공업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계약으로 이미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강점이죠.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ADC 시장 자체가 2028년까지 약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로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은 리가켄바이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외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 이상 성장이요? 와. 네, 이 성장하는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파이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기술력과 시장 성장성 모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네요. 그럼 이제 가장 최근 상황, 2025년 9월 5일 주가와 관련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날 종가가 15만 2,100원으로 마감됐고 전날보다 1.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15만 3,8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특히 52주 최고가인 15만 8,900원에 정말 바짝 다가섰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며칠간 조정을 좀 받다가 3거래일 연속 반등했는데 이 상승의 배경은 무엇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9월 5일의 상승은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첫째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며칠간 하락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인 조정 후에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둘째는 이날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긍정적인 업종 분위기가 동반 상승을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리가켄바이오 자체의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주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자체 호재가 있었다는 거군요. 어떤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죠? 네, 마침 그 임박한 학회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곧 열릴 예정인 세계 폐암학회 WCLC라고 하죠. 여기서 CAKMA5ADC라는 또 다른 신약 후보 물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이런 글로벌 학회 발표는 회사의 기술력을 시장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CAKMA5는 대장암이나 폐암 등에서 발현되는 표적이고요. 아, 폐암학회 발표. 네, 또 파트너사이자 리가캠이 투자한 영국 기업이죠. 익수다. 익수다의 HER2-ADC 임상 1상 시용 계획이 미국 FDA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서 시험 대상 환자 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환자 수를 늘린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그렇죠.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HER2는 유방암 등의 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파트너사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리가캠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물론 오리온 인수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기대감, 이것은 계속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8월 12일에 이미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 9월 5일자로 나온 다른 분석 기사나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하반기 학회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주요 투자 포인트로 꼽고 있더라고요. 물론 8월 19일 뉴스토마토 기사처럼 R&D 투자 확대로 인한 적자 지속 문제, 이걸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참 양면성이 뚜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좀 거시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여기에는 약값을 규제하려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약가 규제요? 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건 리가켄바이오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니까 투자 시에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정말 많은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만약 당신께서 리가켄바이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어떤 점들을 핵심적으로 점검하고 또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까요? 위험 요인까지 포함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신약 개발 기업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는 점입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분기 실적보다는 첫째, 리가켄바이오의 핵심 경쟁력인 그 컨트롤 플랫폼 기술이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지, 둘째, 추가적인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특히 LC84와 같은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는지, 그리고 셋째,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임상시험, 특히 시장의 기대가 큰 LC84의 임상 결과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발표되는지,
이걸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가지 핵심 동력이군요. 네, 이것들이 바로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이죠.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몰빵 투자보다는 시간과 가격을 분산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현재 주가 9월 5일 기준으로 15만 2,100원이죠. 이게 52주 최고가인 15만 8,900원 부근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막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때를 좀 기다려서 가령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가격대에서 나누어 매수하는 그런 분할 매수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조정을 기다려서 분할 매수? 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반대로 만약 예상과 달리 임상 실패라든지 경쟁 약물이 등장한다든지 해서 기업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악재가 발생하거나 혹은 시장 전체가 급락해서 주가가 설정한 지지선, 예를 들어 12만 원을 하회하면서 계속 떨어진다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손절매하는 그런 위험관리 계획도 반드시 사전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내용은 투자 자문이나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최종적으로 당신 스스로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 핵심 동력 추적, 그리고 분할 매수와 손절매 원칙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가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최근 다시금 불안정해지는 중동 정세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충격, 이런 것들은 투자 심리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리가켐바이오처럼 성장주로 분류되는 주식의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물량이 이례적으로 증가하는지, 이것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지표입니다. 공매도요? 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물론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신약 개발 자체의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초기 데이터가 좋아도 최종 임상 단계에서 실패하거나 규제 당국의 허들을 넘지 못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현재 리가켐바이오는 분명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내외부 위험 요인들도 상존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리가켐바이오에 대해 정말 깊고 다각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컨주올이라는 강력한 ADC 기술 플랫폼과 오리온이라는 든든한 자금 지원, 이걸 바탕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R&D 비용 투입으로 인한 단기적인 재무 부담, 또 신약 개발 고유의 실패 위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수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잠재적인 보상이 큰 만큼 감수해야 할 위험도 적지 않은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바이오 분야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은 어떤 점에 가장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리가켐바이오가 그려나갈 그 장밋빛 미래 성장 스토리에 대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높은 변동성과 잠재된 여러 위험 요인에 대한 신중한 관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투자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리가켐바이오가 만약 정말로 기술 이전을 넘어서 자체 개발한 ADC 신약을 성공시켜서 미국 FDA 허가를 받고 직접 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그때 이 기업의 가치는 과연 얼마로 평가받게 될까요? 단순히 현재 시가총액의 몇 배 수준을 넘어서 어쩌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이정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로벌 빅파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 그 성공의 파급력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리가켐바이오를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가캠바이오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